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이제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이제 이온 주입 공정,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온이 주입이 되는 게 주로 이제 전극이라든가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반도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존에 이제 전혀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인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어서 이 불순물들이 일종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캐리어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이 형태들은 이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불순물을 주입을 해서 이게 성격이 이제 반도체로 바뀌는 거기 이제 핵심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가 이제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전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 캐리어를 전자로 만들어주는 이제 불순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조, N타입, 네가티브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캐리어가 전자기 때문에 전자가 많아지면 음의 성질을 띠잖아요. 그래서 N타입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3조. 그래서 오족 같은 경우는 인이라든가 포스포러스, 아세닉, 비소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고, 3족은 P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떠서 이제 포지티브 P타입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인 게 붕소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영역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는 공정이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N타입과 P타입 이렇게를 만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디퓨전 공정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디퓨전 공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리콘 위에다가 이런 뭐 N타입 이런 물질을 이제 올려놓고 뜨겁게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확산이 방식이 우리가 이제 H라든가 CV에서 봤던 이제 뭐 등방성이냐 이방성이냐 이 특징을 놓게 보게 되면 디퓨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등방성이에요. 등방성.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파일이라든가 모양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고온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이 별도의 공정으로 이제 발달이 돼서 지금의 임플란테이션 공정으로 이온 주입 공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예 그 이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온의 입자를 강하게 가속을 시켜서 실제로 웨이퍼 표면에 이렇게 이제 때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임플란트는 보통 때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 침투를 시키게 되면 실제로 이 실리콘 격자를 뚫고 이렇게 이온의 입자가 들어가서 위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속시키는 그 힘에 따라서 표면에 이제 이렇게 된다든가 더 가속을 시켜서 깊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이온의 입자의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온이 표면상에 위치를 하고요. 가벼운 이온이 저 깊숙이까지 보통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 이온이 실제로 실리콘 격자 안에 이렇게 딱 충돌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당연히 이제 실리콘 그 격자 안에서 원소가 있었겠죠. 실리콘 원소가. 그래서 충돌을 하면서 이 위치가 이제 다 빗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탈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요건 오족, 저기 아세닉 비소죠. 비소가 이제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온 이런 입자들이 위치를 이렇게 못 잡고 있다가 딱 밀려난 요 원자라든가 고거의 위치를 대신해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딱 다시 이제 공유 결합을 갖는 이런 형태입니다. 당연히 오족이니까 공유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공유 결합이 돼 있고,
전자가 하나 남아가지고 이 남은 전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캐리어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온이 주입되는 영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웰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전체가 이제 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이를테면 우리 이제 흔히 모스를 여태까지 계속 그려왔잖아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P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 그렇게 이제 표현을 드렸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실리콘 웨이퍼도 사실은 미세하게 이런 P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요거는 이 모스가 N모스일 때 N타입의 전극을 갖고 있는 모스 커패시터의 구조일 때는 이제 요 P타입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이제 P타입의 전극이면 한마디로 이제 캐리어가 홀인 거죠. 전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같은 P타입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P타입이고 여기도 P타입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줍니다. 이 우물을 갖다 이제 보통 영어로 이제 well,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P타입의 우물 well, P타입 well. 여기는 N타입, 서로 반대로 해서 N타입의 well. 그리고 이 중간에는 옥사이드로 이제 구분막. 그리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시모스의 이제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이 옆에 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 중간에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게 STI 이런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양쪽에 이제 전극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스, 드레인, 요 전극 만들어주는 여기에도 이제 이온 주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는 아주 약한 농도로 해서 이제 P타입이라든가 뭐 N타입의 이제 우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조금 농도를 높게 해서 여기도 이제 P타입이라든가 N타입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입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쇼채널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프리키지 누설 전류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공핍층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공핍층이 늘어나면서 펀치스루라든가 아니면 뭐 근데 부작용에 의해서 누설 전류가 이렇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공정 혹시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로드 옵드 드레인 LDD 공정하고 헤일로라는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까만색 여기 까만색으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LDD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펀치스루라든가 공핍층의 이제 확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핫캐리어 인젝션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여기 속도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LDD고요. 그리고 공핍층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 공핍층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펀치스루로 해서 오프리키지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고기를 막아주는 이 방어막 역할을 하는 농도가 이제 조금 다른 요 영역을 도핑을 해주는 걸 갖다가 보통 헤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지우고요. 여기 채널이 형성이 될 때 여기도 그냥 그대로 여기 이제 P타입이라든가 N타입의 웰하고 이제 똑같은 농도로 하게 되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게이트의 전극에서 게이트에서 그 문턱 전압 요거를 조절을 할 때
문턱 전압을 조절을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 문턱 전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을 좀 낮추고자 할 때, 저전력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 밑에 채널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농도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게이트의 문턱 전압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할 때도 이 밑에 채널 영역에 임플란트 이 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아주 약하게 B타입보다는 여기 일반적인 여기 우물 여기보다는 좀 농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극만큼 이렇게 짙은 농도로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얕은 농도로 해서 여기에도 임플란트 공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임플란트가 공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